노화의 가속 페달, 노화 속도는 생활 습관에 달렸다. 책의 앞부분에서 숫자 나이와 생물학적인 나이, 즉 노화 정도는 일치 않는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했다. 같은 70세 남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80세의 몸을, 어떤 사람은 60세의 몸을 가지고 있다. 시계는 일정한 속도로 하루에 한 바퀴 돈다. 하지만 사람 몸속에 있는 노화 시계는 내가 먹는 음식, 휴식과 수면, 움직임,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이렇게 노화 속도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을 과거에는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자 생물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노화된 정도와 현재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의 내재 역량, 즉 기능 요소 중 고장난 것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 노쇠 지수를 앞서 이야기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 여명을 계산하거나 미래에 장애가 생겨서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될 확률을 계산하는 등의 생물학적 나이 모델로서는 이 노쇠 지수가 가장 성능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측정 가능한 고장이 나기 시작해야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분자나 세포 수준의 고장은 측정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화 시계의 발견. 생물학자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인 나이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1960년대부터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세포가 복제와 분열을 반복할수록 길이가 서서히 짧아지는 텔로미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세포의 복제 횟수만으로는 사람이 평생 경험하는 다양한 노화의 변화를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해졌다. 이후 생물학자들은 사람의 실제적 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노화 시계라는 도구를 개발했다. 노화 시계란 몸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인자를 측정해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일종의 알고리즘이다. 노화 시계는 사람의 유전체에 들러붙는 메틸기에 이 개인이 일생 동안 노출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즉 먹고 운동하고 생각하고 쉬고 아팠던 것들의 모든 누적값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차가 난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환경적 노출에 의해 DNA 염기 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염기 서열을 덮고 있는 메틸기라는 덮개에는 변화가 생기며 이 덮개의 전체적인 패턴이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후성 유전학적 표지의 패턴이라고 한다. 정보기술과 분자 생물학적 분석 기술의 발달로 혈액에서 추출한 DNA의 후생 유전학적 패턴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1년 미국의 스티브 호바스는 이 메틸기의 패턴을 통해 사람의 나이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는데 처음에는 학계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개선되며 노화 시계의 정확도가 점차 올라갔고 노화 연구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아주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실험적 중재, 즉 나쁜 식습관, 또 좋은 식습관, 노화 지연에 영향을 주는 약물, 운동 등 사회적 자연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정서적 스트레스, 음주, 흡연,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라 노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는 최초의 생물학적 도구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메티로아 패턴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들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얼굴 사진이나 흉부 방사선 영상, 뇌 자기공명 영상 등을 바탕으로도 생물학적인 나이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개발, 검증되고 있다. 이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그동안 사람을 대상으로는 상상 속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가속 노화 생활 습관이나 노화 속도 조절이 실제 노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는 실제로 사람에게 절식이나 건강한 또는 해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노화 시계나 이와 관련된 생물학적 인자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확인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비슷한 연구 기법을 이용해 현재 나의 노화 속도가 0.5배속인지 혹은 2배속인지 가늠할 방법들도 개발되었는데, 이를 통해 나의 현재 노화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지 내가 느리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도구를 통해 노인의학이 바라보던 사람 노화의 스펙트럼이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론과 마침내 연결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사람의 고장을 반영하는 노쇠 지수는 노화 시계와 상당히 잘 합치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보고되었다. 잘 만들어진 노화 시계는 사람의 미래 질병과 기능 저하,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이며, 일생 동안 경험한 노화 축적이 결국 생물학적 나이이자 노쇠 정도이고 사람 기능의 총합이라는 지식 체계가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의의를 가지기도 하는데, 100년에 달하는 긴 생애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할 수 없었던 노화 제어 연구를 노화 시계와 노쇠 지수라는 미시적, 거시적 지표를 활용해 짧은 기간의 수행에 그 효과를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가속 노화와 감속 노화. 노화 연구자들은 뉴질랜드의 더니든 지역에서 1972년부터 1973년에 태어난 1037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26세부터 38세가 될 때까지 당화 혈색소, 폐 기능, 혈압, 혈증 지질 패턴, 염증 지표, 신장 기능, 심폐지구력, 복부 비만 정도, 체질량 지수, 텔로미어 길이, 치주염을 포함한 18가지 건강상의 항목을 관찰했다. 이들의 변화 정도를 바탕으로 첫 12년간의 노화 속도를 분석한 후 이들이 45세가 될 때까지 변화를 추적했는데, 이 연구는 생물학적인 노화 속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내재 역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숫자 나이가 모두 같은 38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분석했더니 26세에서 38세 사이에 상대적 노화 속도는 38세 시점의 생물학적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젊은 시절 상대적으로 빠른 노화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중년이 되었을 때 생물학적 나이가 앞서 있는 것이다. 나아가 가속 노화를 경험한 이들은 노화 속도가 느린 또래에 비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기능이 떨어졌다. 특히 인지 기능을 반응하는 IQ가 어렸을 때에 비해 더 크게 떨어졌다. 연구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45세가 된 연구 참여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이들이 평가한 액면가 역시 생물학적 나이, 즉 노화 정도와 연관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이 45세가 되었을 때 뇌 MRI를 촬영했더니 가속 노화를 경험한 이들은 뇌 피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얇아져 있고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크기 역시 더 작아져 있음을 발견했다. 뇌혈관 노화를 시사하는 뇌 백질 변화 역시 더욱 심해져 있었다. 정리하면 가속 노화를 경험한 사람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노쇠 지수, 즉 이상소견이 쌓이는 속도가 저속 노화를 경험한 사람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걸까? 노화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가장 확실한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수명이다. 만약 노화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유망한 물질이 제시된다면 일단 유전 형질이 다양한 대규모 동물 집단에서
평균과 최대 수명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인구 집단의 수명을 관찰하면 가속 노화와 연관된 삶의 요소들을 가장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7만 8천 명의 캐나다 인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더니 흡연, 신체활동, 음주, 식사 이 4가지 요인에 따라 20세에 기대할 수 있는 여명이 남자는 16.8년, 여자는 18.9년까지 달라질 수 있음이 나타났다. 12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50세를 기점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명의 차이가 흡연, 적정 체중, 신체활동, 음주, 식사의 적절성에 따라 남자는 14년, 여자는 12.2년까지 달라짐을 보였다. 최근에 미국의 성인 72만 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낮은 신체활동, 마약 중독, 흡연, 스트레스, 과음, 나쁜 식사, 나쁜 수면위생, 부족한 사회관계의 8가지 생활습관을 합쳤을 때 40세를 기점으로 남성은 24년, 여성은 21년의 수명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빅데이터 연구가 발달한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연구가 전 세계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연구에서 꼽았던 성인기의 중요한 생활습관을 종합하면 금연, 적정 체중 유지, 충분한 신체 활동, 절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과도하지 않은 스트레스, 약물 중독을 피하는 것, 적절한 사회 관계망 등을 들 수 있다. 생활습관 요인의 수명 예측력은 노년기에도 유지되는데 스웨덴에서 1,8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금연, 균형 잡힌 식사, 사회관계망의 정도에 따라 남자는 6.3년, 여자는 5.3년의 기대 여명 차이가 관찰됐다. 당연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분자 생물학적으로 노화 속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또한 마찬가지의 요인이 사람의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생활습관을 통해 조절한 노화 속도는 노년기의 질병과 돌봄 요구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단순히 가누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노화 속도는 생활습관에 달렸다. 노화와 관련해 2023년 전반기에 뜨겁게 달구었던 사람이 있다. 젊음을 얻기 위해 매년 200만 달러, 약 25억 원을 사용한다는 미국의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의 이야기이다. 45세의 그는 의료진들의 감독하에 소식, 고강도 운동, 규칙적 수면을 행하고 여러 보충제를 복용한다. 사업을 하며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뒤따랐고 회사를 매각한 후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2년간의 노력 끝에 생물학적 노화 정도를 5.1년 개선하고 노화의 진행 속도 역시 24% 느리게 만들었다고 과시했다. 부유한 사업가가 막대한 비용을 건강에 쏟아붓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앞으로 빈부격차가 더 큰 건강 불평등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사람의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의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가 얻는 노화 역전의 효과는 아주 적은 돈과 약간의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순당, 정제 곡물, 붉은 고기를 멀리하는 식사와 충분한 신체 활동,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수면, 이완 명상의 조합으로 8주간 생활 습관을 개선했더니 분자 생물학적으로 측정한 노화 나이가 대조군에 비해 3.2년이나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연구에서 늘 가장 효과를 보이는 요소는 자연스러운 식사다. 소식에 참여한 그룹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대조군에 비해 29% 느려진다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쯤 되면
브라이언 존슨이 얻은 효과 역시 그의 생활습관 개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공식품, 단순당, 정제곡물, 치즈, 붉은 고기를 줄이고 통곡물, 콩,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과 소식으로 가속노화를 고치는 데 큰돈을 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25억이라는 숫자와 화려한 요법들의 이면에 있는 느린 노화의 해답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삶의 가속노화를 고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생활의 요소를 조절해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 뿐 아니라 내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 잘 실천하면 매년 25억 원을 버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젊은 성인 시기의 노화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며 중년기에 접어들 때 생물학적 나이에 영향을 준다. 가속노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둘째, 가속노화의 원인으로는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음주, 부적절한 식사 등이 있다. 셋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금연, 적정 체중 유지, 충분한 신체 활동, 절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실천하며 돈을 들이지 않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오늘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중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짚어주는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